해바라기 씨, 이렇게 먹으면 효능 끝내줘요. 어떻게 먹으면 효능이 끝내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 천연치유 58가지,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58가지 천연치유 이야기 가운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 가끔 부원장님 그 내용이 어디에서 발췌하셨습니까? 어떤 논문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와서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활용하셔서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내용 가운데 해바라기 씨. 자, 해바라기 씨도 우리 한국 분들은 해바라기 씨를 잘 안 드세요. 어릴 때 이제 해바라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거 외에 견과류를 다 이제 뭡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드시는 게 뭐예요? 캐슈넛, 브라질넛, 마카데미아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데 한국 분들은 해바라기 씨를 잘 안 드시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몇 년 동안 선교 활동하는 중국에서 제가 놀란 게 버스에 이렇게 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저녁에 퇴근 시간에 다들 봉투에서 바시락바시락 거리면서 뭐가 딱 합니다. 딱 소리가 나요. 그러면 다 해바라기 씨를 다 꺼내가지고요. 와 1초면요 해바라기 씨를 딱 들고 옆에 이빨로 탁 한 다음에 탁 돌리면 쏙 들어가요. 아무리 따라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는 나올 때쯤 돼서는 이제 숙달이 됐습니다. 자, 왜 중국 분들이 그렇게 기름을 많이 드시는데도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완화시킬 수 있는가? 바로 이 해바라기 씨입니다. 비결이. 자, 그래서 해바라기 씨 이렇게 먹으면 효능이 어떻게 끝내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바라기 씨앗은요 모든 종류의 견과류 씨앗과 마찬가지로 아주 건강에 필수적인, 여러분들 보면 지방산 수치가 막 리놀렌산, 리놀레산 막 바닥을 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일주일, 이주일 아마시, 햄프시 드시면서 조금 완화가 되고 안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개 이제 건강에 필수적인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을 해바라기 씨가 제공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이 씨앗에서도 뭐가 들어있어요? 단백질 함량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비타민 B군 그리고 식물성 콜레스테롤에 아주 좋은 영양 공급원이고요. 특별히 섬유질도 많고 아미노산, 특히 트립토판의 우수한 공급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통증 없앨 때, 허리 통증이나 요통이나 이런 거 없앨 때 세 가지 음식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때 트립토판이 중요한 비타민 B6하고 아주 좋은 아미노산 공급원인 트립토판하고 세 번째가 생강을 매일 먹는 거. 세 가지 방법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주 좋은 아미노산, 특히 트립토판의 우수한 공급원이 아마씨, 햄프씨가 있었고 해바라기 씨도 역시 트립토판의 우수한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요통이 있는 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해바라기 씨는 아주 높은 오일 함량을 갖기 때문에 불포화 오일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소스 중 하나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은 이제 포화지방산은 무조건 나쁘고 불포화지방산은 무조건 좋고 이렇게 흑백 원리로 논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포화지방산에도 예를 들어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우르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모유에 있는 그런 면역력을 올리는 라우르산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대신 팜유가 함유된 코코넛 오일은 안 드시는 이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한 이제 코코넛 오일을 드시면 굉장히 면역력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해바라기 씨는 불포화 오일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좋은 성분들이 있는데요. 자, 해바라기 씨의 좋은 점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바라기 씨는 아주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에다가 엽산, 하혈하시는 분들 좀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성 스테롤인 피토스테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필수 지방산인 복합 리놀렌산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해바라기 씨가 염증을 완화하고 사실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세미나를 할 때는 아마씨하고 해바라기 씨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 드시니까 해바라기 씨는 많이 드시는데 아마씨를 잘 안 드시는데 특별히 난소나 자궁경부암 환자들은 아마씨를 좀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예, 갱년기 증세도 완화하지만 이 자궁이나 난소, 전립선에 있는 염증을 줄이는데 부인병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마씨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 분들은 아마씨를 야마즈해서 잘 안 드세요. 아마씨를 모르셔서 못 드셨는데 제가 세미나하러 가는 데마다 아마씨의 효능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자궁경부 증세가 완화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병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갱년기 증세에 아마씨를 좀 잘 활용하시고요. 이제 중국 분들은 해바라기 씨를 늘 많이 드시니까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염증을 완화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줄여줘서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데 해바라기 씨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또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서 뇌 기능을 상당히 활성화시킵니다. 제가 미국에 갔더니 우리 조카가 이제 의대생인데 얘가 맨날 아연, 아침에 일어나면서 먹는 영양제가 징크더라고요. 머리 좋아지려고, 더 좋아지려고. 그래서 이 아연은 뇌 기능을 많이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레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이 면역력을, 이 암세포를 동면 상태로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셀레늄은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 있습니까? 캐슈넛, 브라질너트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셀레늄을 다량 이 해바라기 씨도 함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많이 제거해주고 또 몸이 노화되는 것을 많이 방지해줍니다. 그 다음에 해바라기 씨를 먹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태양의 기운을 많이 받습니다. 햇빛에 많이 노출돼서 해바라기는 햇빛을 보고 움직이죠.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때야 하듯이 해바라기는 햇빛을 따라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풍부하겠죠. 예, 그래서 태양의 기운을 많이 받아서 또 시력 증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요새 하도 책을 많이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많이 보시고 책을 많이 보시고 연구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해바라기 씨를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unflower Seeds Nutrition Facts를 보면 해바라기 씨의 어떤 영양학적인 가치나 영양학적인 사실을 좀 보자면 해바라기 씨를 먹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일 섭취량의 35%의 셀레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5%는 적지 않습니다. 그죠? 예. 게다가 일일 권장 섭취량의 20%의 폴리트, 그러니까 엽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자궁 쪽이 약하신 분들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고, 이제 공부하는 의대생들 징크, 예, 아연 성분이 일일 섭취량의 15% 정도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바라기 씨가 이런 좋은 성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여기 계속 강조합니다. 항암 작용을 한다고. 예, 해바라기 씨가 보니까 복합 리놀레산이 많아서 항암 작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심장병을 예방하고 비만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스텐트나 바이패스 하신 분들도 심혈관 질환이 막혀 있고 폐색이 되어 있는 분들, 뇌혈관, 관상동맥이 폐색되어 있는 분들은 해바라기 씨를 종종 드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반복하죠. 복합 리놀렌산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또 인슐린을 높여주고 혈당의 세포로 잘 들어가게 해서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성인 당뇨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탁월하다. 그래서 당뇨병 하는 분들도 해바라기 씨를 종종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왜 아마씨나 햄프씨나 해바라기 씨나 이 호박씨를 드셔야 되냐면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나 필수 지방산, 복합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이런 성분들은 이 지방산들은 각종 아주 좋은 필수 지방산들, 동물성 지방산 말고 이런 필수 지방산들은 각종 암세포를 동면 상태로 만드는 데 아주 좋은 기능들을 합니다. 암세포를 지연시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씨앗 종류들을 이제 무시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운 없는 분들이 견과류나 종실류를 드시고 나면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식을 하는 분들이 자꾸 살이 빠져요, 기운이 없어요 하실 때는 지방 섭취가 부족하지 않은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예. 그래서 건강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건강계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계획은 올바른 건강계획에는 필수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음식들, 씨앗 종류들을 종종 드셔주셔야 돼요. 샐러드를 드실 때도 호텔에 가시면 아마씨 한번 쫙 뿌리면 아마씨 샐러드 하면 벌써 이 10만 원대 아래에서 10만 원대 위로 확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씨나 햄프씨나 또는 이런 해바라기씨나 호박씨를 샐러드 드실 때도 뿌려서 드세요. 필수 지방산 섭취하고 나면 든든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운 없으신 분들은 지금 필수 지방산 섭취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또 미네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독을 많이 하시니까 중간중간 천연 미네랄인 좋은 미네랄 소금을 조금씩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자, 10 Health Benefits of Sunflower Seeds. 이 해바라기 씨의 10가지 건강상 이점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여기 보니까 계속 강조하죠. 계속 암세포 사망을 촉진시킨다. 계속 해바라기 씨에 발암물질을 직접 억제하고 조직을 보호해주고 암세포가 세포 분열을 이 무한대로 셀룰라 디비전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데 암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이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세포가 손상된 세포는 죽도록 스스로 명령을 내리는 아토포시스 작용을 해서 세포 자살 명령에 의해서 병든 세포는 죽어야 되는데
이 암세포는 특징이 뭐냐면 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그냥 무한대로 이 세포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런 암세포의 세포 분열을 막아주고 줌으로 인해서 암세포의 사망을 촉진시키는 성분이 해바라기씨에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햇빛을 보고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햇빛을 많이 본 해바라기씨에 이런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해바라기씨 나와도 이제 종종 드셔야 합니다. 게다가 필수지방산 그리고 중성지방지수를 낮춰줍니다. 흰쌀, 흰밀가루 드시는 분들 중성지방지수 상당히 높으시죠? 그럴 때 필수지방산, 중성지방 낮추고 죽상동맥이나 관상동맥 폐색돼 있을 때도 이 동맥경화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아이러니한 게요. 제가 중국에 세미나 가면 집집마다 방문할 때가 있는데 놀랍니다. 뭘 놀랬냐면 우리 죄송합니다. 이게 비유하는 건 아니고 이 한국 분들은 이렇게 올리브유나 뭐 기름을 드시면 요만한 기름 500ml면 벌써 2달, 3달 드시죠. 게다가 암 환자들은 기름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죠. 물에 볶거나 양파에 볶거나 마지막에 날리시죠. 그런데 이제 중국 분들은 기름통이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이만해요. 거짓말 안 하고. 이만한 병을 이거를 일주일, 2주일 띠샨시엔 같은 중국에 가서 한번 요리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땅에서 나는 3가지 요리 되게 맛있습니다. 기름을 범벅해서 그렇지. 이제 먹고 나면 기름이 막 주변에 막 이렇게 덕지덕지 있는데 어떻게 기름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 이 혈관 질환이 안 걸리지? 제가 이제 그게 좀 물론 이제 걸리기는 걸리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름을 드시는 거에 비해서는 이게 보니까 해바라기씨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 첫째 물을 많이 먹고요. 보이차 이런 거 기름을 쭉쭉 콜레스테롤 수치 빼는 많이 걷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만 가면 돼요. 요지 짜이나 우체국 어디예요? 했더니 조금만 가면 돼요. 조금이 한국 우리 식구들은 그냥 10분 정도가 조금이죠. 5분 10분. 1시간이 넘는 게 조금입니다. 저하고 함께 이제 가시는데 조금만 같이 가면 되는데 우체국이 저기 보니까 1시간 10분 좀 가니까 도착해요. 중국에서 조금은 이 정도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이러니했는데 보니까 물을 상당히 많이 마십니다. 이제 그 물이 안 좋아요. 석회화된 그런 게 많아서. 그래서 차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차를. 보이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차들, 녹차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런 해바라기씨를 거의 매일 드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중국 분들은 한겨울에도요. 이 몸에 열이 많이 나. 견과류를 많이 먹으니까. 종실류하고. 그러니까 중국에는 명절 때 가면 해바라기씨, 뭐 저 캠프씨, 뭐죠 캐슈넛, 뭐 땅콩 이런 게 무진장 많아요. 그거를 매일 달고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이 나니까 한겨울에도 난방이 없는데도 추위를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높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나라마다 이제 특색이 다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해바라기씨는 이렇게 고인슐린증을 억제시키는 그런 작용들을 하고 기름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관상동맥이나 죽상동맥이나 이런 것들을 흡착하는 성분들이 있더라. 그리고 고지혈,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을 낫게 하는데 이런 해바라기씨에 좋은 성분들이 있다는 거. 또 해바라기씨는 영양식, 간식으로 아주 풍부한 영양과 유분 함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불포화 제방의 주요 원천으로 아주 좋고요. 또 부드러운 질감의 각종 요리에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 Health Benefits of Sunflower Seeds, 해바라기씨의 10가지 건강상 이점을 보니까 카디오바스쿨라 헬스입니다. 관상동맥, 또 죽상동맥, 이런 혈관이 막힐 때 이 혈관을 아주 건강하게 하는 성분이 해바라기씨에 들어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기름 많이 드시는 분들 해바라기씨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월스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과 같은 나쁜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세 번째는 supports digestion,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본 헬스, 뼈 밀도가 낮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뼈의 골다공개수가 보이시는 분들,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해바라기씨가 도움이 되고요. 5번째는 beneficial for the nerves, 신경을 굉장히 이롭게 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고 이 성장하는 해바라기라 그런지 아주 뇌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멘탈을 안정시키는 그런 좋은 멘탈 헬스 있죠. 그 다음에 아주 뇌 건강에 좋고요. 7번째 보니까 anti-inflammatory properties, 항염증성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을 때 염증 수치를 저항하고 줄여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성분이 해바라기 씨에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하루는 해바라기 씨, 하루는 호박 씨, 뭐 이렇게 나올 때 하루는 치아 씨, 아마 씨 골고루 그렇게 잘 드셔서 여러분의 몸에 면역력을 높이고 생명력을 높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해바라기 씨는 강조하는 게 굉장히 항암 작용이 높다는 거 계속 나오죠. 예,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이제 해바라기 씨를 활용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해바라기 씨를 어떻게 드시냐면 샐러드에 이렇게 뿌려서 드시거나 갈아서 드십니다. 갈아서 해바라기 씨 갈아가지고 드셔도 굉장히 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식용으로 이렇게 토핑하실 때도 해바라기 씨가 작아서요. 토핑하기도 상당히 좋죠. 또 이제 스크럼블 두부에다가 해바라기 씨를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이렇게 아작아작 씹히는 식감이 상당히 좋고요. 또 수프를 끓일 때도 갈아서 넣으면 아주 고소하고 고기 국물 맛을 내실 때는 견과류나 종실류를 갈아서 넣으시면 돼요. 미역국에도 저희 소고기 하나 안 들어가도 뭐 넣으시면 돼요. 캐슈넛 갈아가지고 넣으시면 캐슈넛 미역국은 소고기 국물보다 더 고소합니다. 아주 진국입니다. 사골 국물 맛 내고 싶을 때 캐슈넛 갈아서 떡국이나 미역국에 캐슈넛 갈아서 드시면 되겠고, 예, 국할 때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들깨 미역국 드셔도 되고, 제가 이제 요리 강습에 나와 있죠. 그거 좀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물을 무칠 때도 살짝 볶아서 이렇게 곱게 갈아서 깨소금처럼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고소한 맛을 낼 수가 있고요. 대신 이게 맛있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종실류나 견과류는 많이 드시지 말라고, 껍질이 좀 딱딱하죠. 그러니까 비만이 오기 때문에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필수 지방, 여러분들은 진짜 지방 많이 드세요. 아침에 들깨도 드시죠, 치아씨도 드시죠, 아마씨도 드시죠 하니까 이제 견과류 드실 때 5개에서 7개 정도 안쪽에서 하루에 한 번만 드셔도 됩니다. 나머지 매일 드시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고, 견과류나 중실류는 특별히 저녁에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는 해독 위주로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침, 점심은 영양식으로 잘 드시고 저녁에는 해독식으로 그렇게 드셔야 여러분 몸에 이 몸의 독소들이 잘 빨리 배출이 되면서 암세포가 빨리 동면 상태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바라기 씨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시려면 문제는요, 중국분들이 해바라기 씨를 볶아 드신다는 거예요. 네, 견과류 어떻게 드셔야 돼요? 견과류는, 모든 견과류는 예, 효소 억제 물질이 있기 때문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콩은 물에 불려놓은 것도 레시틴 성분이 있고 해서 콩물은 불려놓은 물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견과류 불려놓은 물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밤새도록 침수시켜서 효소 억제 물질들을 한번 날려내고 2-3번 깨끗하게 씻어도 시커먼 물들이 줄줄줄 나와요. 깨끗이 씻어서 건조해서 그냥 견과류를 드셔도 되고, 아니면 넛밀크를 해 드시면 돼요. 밤새 캐슈넛이나 아몬드를 불려 놓으셨다, 호두 불려 놓으셨다, 그러면 깨끗이 씻어서 2-3번 씻은 다음에 젖어있는 상태 그대로 견과류 1대 물을 2 비율로 넣어서 믹서기에, 바이타믹스 같은 고속 믹서기에 드르륵 곱게 가르면 뭐예요? 우유 돼요. 초코우유 드시고 싶다. 오늘 초코 브라우니 드셨죠? 캐럿 파우더를 넣으시면, 아가사 크리스티 박사가 이 캐럿 파우더에 얼마나 좋은 성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요리 강습할 때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초코우유가 돼요. 넛밀크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거기다가 아셨죠? 자, 넛밀크 어떻게 하면 돼요? 캐슈넛이나 아몬드나 뭐 브라질넛이나 호두나 이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견과류를 한 컵이 있다. 그러면 물은 2컵. 만약에 치즈를 만들고 싶다, 걸쭉한 크림 형태로 드시고 싶다면 1대1. 걸쭉하게 드시려면. 아셨죠? 좋습니다. 그죠? 건강 강의하면서 요리 강습도 나오고. 예. 그래서 자, 넛밀크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 넛밀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넛밀크 드셔보셨죠? 예, 굉장히 넛밀크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유 대신에 여러분들은 견과류 우유를 드시면 돼요. 우유 사 드시지 마시고. 그래서 유방암 환자가 우유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아시죠? 프롤락틴이나 에스트로겐 형성을 자꾸 촉진하게 되면 유방암이 크게 더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신 넛밀크를 해서 드시면 굉장히 고소하고 굉장히 든든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 자, 이런 해바라기 씨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견과류나 종실류가 여러분들이 조미되지 않은, 살아있는 그대로 드시고 가능한 볶지 말고 생으로 드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고지혈이나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을 낫게 하는데 해바라기 씨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 자, 오늘 배우셨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자, 계속 해바라기 씨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계속 암세포 사망을 촉진시킨다. 병든 세포를 사망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해바라기 씨를 종종 드시는 거 굉장히 도움됩니다.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제가 요새 이혜인님의 좀 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 나로 하여금 이웃의 말과 행동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하루의 작은 여정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의 말과 행동을 건성으로 들어서 치우거나 귀찮아하는 표정과 몸짓으로 가로막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가 이렇게 다 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웃을 잘 듣는 것이 곧 사랑하는 길임을, 내가 성숙하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이기심의 포로가 되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적당히 듣고 돌아서면 이내 잊어버리는 무심함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못 들은 척 귀 막아버리고 그러면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잘 몰랐으니까 하면서 핑계를 둘러대는 적당한 편리주의, 얄미운 합리주의를 견책하여 주소서. 정말 우리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또 더 끝내줍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남의 말도 잘 듣는데 잘 들어야 하지만 자신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프면서 여러분 내 내면의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지시죠? 자신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를 잘 듣는 사람만이 남을 잘 들을 수 있음을, 그리고 당신을 잘 들을 수 있음을 거듭 깨우치게 하소서. 기가 막히죠?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를 잘 듣는 사람만이 남을 잘 들을 수 있음을, 당신을 잘 들을 수 있음을 거듭 깨우치게 하소서. 와우, 진짜. 이거는 진짜 성령의 영감받은 말씀입니다. 선한 것을 지향하는 마음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선한 것을 지향하는 마음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침묵과 고독 속에 자신을 조용히 숨길 줄도 알게 하소서. 기가 막히죠. 예. 제 마음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도 사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가운데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제 병도 낫게 해주시고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게도 해주시고요. 우리는 계속 내 말만 하는데 사실 기도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한 제스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음성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내 소원을 관철시키려고 아버지께 자꾸 뗐어요. 아버지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영아, 내 소리를 좀 잘 들어보겠니? 순영아, 불안해하지 말고 내 음성에 좀 귀 기울여 보겠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침묵과 고독 속에 내 자신을 조용히 숨길 줄 아는 방법. 그죠? 기가 막힙니다. 나는 두 귀를 가졌지만 형편없는 귀머거림을 몰랐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세상의 모든 소리들, 나를 비난하는 소리든지 나를 칭찬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예를 들면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계속 엘리에게 갔더니 아니야, 내가 부른 게 아니란다.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시는구나. 자, 우리도요, 세상의 소음의 소리는 잘 들리는데 귀가 빵 뚫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늘의 안테나가 쫙 열려서 사랑과 사물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전 이 부분에서요 고개 푹 숙였습니다. 머리 박았어요.
사랑과 사물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말만 많이 했음을, 내 말만 떠들어댔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거 어쩌면 이렇게 제 일기장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공감이 돼요. 저만 그런가? 자, 들으려는 노력도 아니하면서, 야, 여러분 미카엘 앤드의 모모 책 옛날에 보신 적 있으시죠? 학창 시절에. 모모에 보면 인상적인 게 지로라모 얘기가 나오죠. 지로라모는 왜 이 좋은 친구냐면, 이 모모와 지로라모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주는 지혜. 야, 들으려는 노력도 아니하면서 당신과 이웃과 세상에 대해 멋대로 의심하고 멋대로 불평했음을 지금은 뉘우칩니다. 매일매일의 내 작은 여정에서, 내 생애의 큰 여정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잘 듣고 잘 말하는 이가 되도록 밝은 큰 귀와 그리고 입을 갖고 싶습니다. 저도 시편 27편 4편에 One thing I have desire of the Lord, 나에게 한 가지 큰 소원이 있습니다. 다윗의 일평생의 소원은 일평생 한평생 주의 전에 살면서 주의 자비한 풍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과 주님과 성전에서 의논하면서 사는 그것만이 다윗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인 것이 저의 소원이기도 한데요. 이것도 소원이 생겼어요. 제가 잘 듣고 잘 말하는 큰 귀와 현명한 입을 가지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저에게도. 말소리만 커지는 현대의 소음과 언어의 공해 속에서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겸손히 듣고 또 듣는, 그리고 들어서 성령의 음성에 세미하게 반응하는, 내가 정말 그의 예수님의 따라 살고 싶고 그렇게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지혜를 깨치는 삶의 구도자가 되게 하소서. 와, 오늘 다 여러분 일기장 보시는 것 같죠? 사실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잖아요. 지금 눈이 그냥 간절간절 하십니다. 이게 하늘마을 모든 식구들의 소원 아닙니까? 그죠? 정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